자,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네. 자주 내는 편이죠. 민간 개발. 이 민간 개발이라는 거는 사적 주체, 개인, 기업, 조합. 여러분, 조합은 사적 주체입니다. 조합은. 네. 개인, 기업, 조합들이 이제 개발하는 걸 얘기하죠. 자, 민간 개발 방식은 먼저 자체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자체 개발. 자, 우리 책에 네, 391페이지에 자체 개발이라고 나오죠?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지주 단독 개발을 얘기해요. 지주는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혼자서 개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 개발의 이익은 누가 가지고 갈까요? 지주가 가져가겠죠. 위험도 누가 다 부담합니까? 지주가 부담하겠죠. 사업 속도는 느릴까요? 빠를까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책에 거기 장점 보세요. 개발 사업의 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기소 줄치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사업 시행의 속도가 빠르다. 혼자 하면 빨라요. 자, 단점 볼게요. 위험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위험을 다 부담해야 되니까 위험이 높죠. 자, 그 다음 그거 보시면 돼요. 자체 개발은. 자, 지주 공동사업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름이 공동이라고 들어가죠. 공동. 그럼 지주 혼자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죠? 누가 같이 하는가 보네요. 그래서 지주 공동사업은 지주와 시공사가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 공동사업은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사, 개발업자들이 그 토지를 개발해서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이익을 나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동업이야. 동업. 그래서 지주 공동사업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이익을 공유해요. 공유. 그럼 위험도 나누겠죠. 위험도 분담. 그러면은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익을 나누는 방식.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등가 교환형. 등가 교환형을 대물 변제형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등가 교환형이 뭐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뭔지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 뜻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등가 교환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지주 공동 사업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방식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인공은 따로 있거든요. 주인공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 네, 39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있죠. 거기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별표. 자, 그 밑에 큰 3번에 토지 신탁 사업이라고 있죠. 토지 신탁 사업 줄 치세요. 토지 뒤에 건 치지 말고 신탁 사업까지만. 그리고 3번 별표 하세요. 그리고 뒤에 괄호에 보면 개발 신탁이라고 있죠. 거기 줄 치세요. 그리고 개발을 동그라미 합니다.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등가 교환도 줄 하나 쳐볼까? 392페이지. 책에 줄 한번 쳐봅시다.
392페이지 보시면 여기 공사비 대물 변제형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있죠. 다른 데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 기억에 둘째 줄에 보니까 공유라는 말 보이세요?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 방식은 이익과 위험을 다 나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도 보세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공유라는 말이 있죠. 공유라는 말만 동그라미. 이익을 나눈다. 공유한다. 자, 그럼 이제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사업 설명드립니다.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개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발에 대한 경험도 없고 개발에 대한 지식도 없단 말이야. 근데 이 토지를 개발을 하고 싶어.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개발 전문가가 있어요. 이 개발 전문가에게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맡깁니다. 개발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맡기는 거를 한자로 탁이라 그래요. 탁. 타가서 할 때도 탁자 쓰고, 그죠? 세탁. 옷 좀 씻어주세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탁이라 그래요. 그런데 맡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맡기는 방식이. 첫 번째는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토지 좀 개발해 주세요, 내 땅. 이렇게 그냥 소유권을 안 넘기고 그냥 맡기는 거야. 이거를 위탁이라고 그래요. 위탁. 위탁 방식이라는 거는 소유권이 안 넘어갑니다.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토지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그대로 있고 그냥 개발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위탁.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신탁이라고 그래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서 맡긴다 그러면 신탁입니다. 신탁. 차이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소유자는 맡기는 사람입니까? 맡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맡기는 사람이죠.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김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가 되고요. 개발 전문가는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 위탁형 그래도 되고 사업 수탁형은 그래도 돼요. 그럼 제가 조금 이따 책에 줄을 칠 테지만 동그라미 4번이 지금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형 돼 있죠? 그럼 그는 소유권이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지? 그 옆에다가 적어요. 동그라미 4번 그 옆에 여백 있죠? 그게 이렇게 딱 적어. 소유권 이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눈에 탁 띄게. 소유권 이전이 안 돼. 됐죠? 그럼 그 4번에 토지 신탁 사업 그 옆에 여백 있죠? 까만 것이 옆에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화살표를 딱 옆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된다 이렇게 딱 적어요. 우리 시험 어렵게 안 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시험 지문을 읽다가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말이 거기 있어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데 신탁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럼 그 지문은 X가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거를. 왜냐하면 위탁과 신탁의 차이점은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럼 이때 신탁 방식에서 수탁자는 누구냐면 신탁회사예요. 신탁 방식에서의 수탁자는 누구다? 신탁회사입니다. 아무한테나 소유권 넘겨주면 안 되죠. 그래서 신탁에서의 수탁자는 신탁회사예요. 그러면 신탁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되겠네요. 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부동산 투자 회사처럼 신탁회사도 신탁회사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맡기는 방식은 위탁과 신탁이 있는데 위탁은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하지 않는다. 신탁은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은 맡김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르는데 신탁 방식에서는 수탁자가 누구다? 신탁 회사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맡기잖아요. 맡기면 이 개발 전문가 수탁자가 개발을 다 해줘요. 개발을 다 해줘요. 분양까지 끝내줘요. 다. 그리고 나서 신탁은요, 소유권 되돌려줘요. 되돌려준다고. 위탁은 되돌려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소유권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개발 전문가들은 개발을 다 끝나고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또 개발을 다 해줬잖아요. 그럼 이 수탁자들은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수료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 말은 이익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과 신탁은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지주가 다 가지고 가요. 이익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지주가. 그럼 이건 이익 공유입니까? 이익 공유가 아닙니까? 이익 공유가 아니고 수수료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 위탁형이 있고 사업 위탁형을 사업 수탁형 그래도 괜찮아요. 위탁이나 수탁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토지 신탁이 있다. 토지 신탁은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신탁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개발 신탁이에요. 개발 신탁이라 그래요. 개발 신탁. 그러면 사업위탁형은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 신탁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여기서 수탁자는 누굽니까? 신탁회사죠. 네. 수탁자에게 형식상 이전이 돼요. 나중에 되돌려 받아요. 나중에 되돌려 받습니다. 이 둘이 차이점입니다. 꼭 기억하고요. 이 둘의 공통점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익 공유가 아니다. 이익 공유 아니에요. 이익은 지주가 가지고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익 공유 아닙니다. 그럼 이익은 누가 가져간다? 지주가 가져갑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럼 단지 뭐가 발생한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여기 봐보세요. 지주공동사업. 지주공동사업은 이익을 공유하는 거라 그랬죠. 이 둘은 동업자예요. 동업자. 그럼 여기는 수수료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는 수수료가 없어요. 동업자끼리 무슨 수수료입니까? 이거는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고, 이 두 방식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고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아까 392페이지예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에 아까 공유 동그라미 했었죠. 옆에 괄호에 줄치겠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그 위에도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도 보면 공유 아까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 뒤에 줄칠게요.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자, 그러면 393 사업 수탁 방식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기역 끝에 보면요. 수수료를 취한다 이런 말이 있죠. 수수료 줄치고요. 자, D급 봅니다. 줄쳐볼게요. 지분, 수익, 소유권은 모두 누구에게 간다고요? 그렇죠. 소유권도 처음부터 안 넘겼잖아요. 그죠? 소유권 넘긴 적도 없어요. 그리고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받는다 돼 있고. 자, 토지 신탁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줄칩니다. 신탁회사에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전된다. 자, 그리고 그럼 양가로 3번입니다. 보이세요?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줄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누가 가지고 간다고요? 소유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신탁에서는 뭐를 취한다? 수수료를 취한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적혀 있죠. 지분 공유 방식이 아니다.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공유 방식이 아니라고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신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탁. 우리 책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신탁에 대한 설명을 매년 하고 있죠. 매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나올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신탁. 자, 신탁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있겠지. 자, 여기 신탁 회사가 있어요. 수탁자죠.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있잖아요. 이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신탁에서는 소유권 이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땅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한테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전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개발해 달라고. 이 토지 좀 개발해 주세요. 하고 이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개발 신탁이라고 그래요. 개발해 달라고. 개발해 달라고. 두 번째, 이 토지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내가 관리하려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이 신탁회사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관리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거 무슨 신탁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관리 신탁이죠. 처분 좀 해주세요. 내가 팔려니까 잘 못 팔겠어요. 좀 여기가 좀 팔아주세요.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처분 신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크게 안 어려워요. 관리를 하니까 관리 신탁이고 처분하니까 처분 신탁이라. 근데 아까 개발 신탁 있죠? 이 개발 신탁을 토지 신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웁니다.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이렇게 적은 거고, 신탁의 종류는 토지 신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신탁은 무슨 신탁이라고요? 그렇지. 개발 신탁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앞으로 토지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개발이라는 말을 확인해야 돼요. 개발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신탁이고요? 그렇지. 잊어먹으면 안 돼. 자, 신탁 하나 더 있습니다. 담보 신탁입니다. 담보 신탁. 그럼 담보 신탁은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줬죠. 형식적으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줬는데 뭐 하나 받아야 안 되겠어요? 뭐 정사 하나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그리고 소유권을 넘긴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받아야 되겠죠. 그거를 수익 정서라 그래요. 이 수익 정세는요, 맡긴 사람, 토지 소유자가 맡겼죠. 사실 우리 신탁에서는 맡긴 사람을 신탁자라고 부릅니다. 신탁자. 위탁자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특히 신탁에서에 맡긴 사람은 신탁자라고 불러요. 그럼 신탁자 홍길동, 수탁자 주식회사 아세아 토지 신탁, 그리고 수익자가 있어요. 이거를 개발해서 수익자는 누구에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지주입니다. 지주. 수익자가 있다고요. 그런 게 있다고 여기. 굳이 몰라도 돼. 수익 정서를 발행해.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이 수익 정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수익 정서를 내고 대출 받아요. 이거를 담보신탁이라 그래요. 담보신탁. 그러면 담보신탁은 뭐 때문에 맡겼다? 대출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대출이라는 말이 신탁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은 부동산 신탁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신탁이다? 오케이. 개발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신탁이다? 그렇습니다. 개발 나왔는데 담보신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아주 간단해.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답을 찾을 땐 그렇게 찾는다. 그러면 이 담보신탁을 다른 말로 신탁금융이라고도 그런다고요. 그럼 이 글자가 처음 나왔느냐? 아니, 제가 전에 부채금융할 때 2번인가 했을 거예요. 신탁금융 별표하고 옆에 적으세요. 담보신탁이라고도 그럽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담보신탁, 신탁금융은 우리 금융론에서는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신탁금융. 대출 받는 거잖아요. 부채금융이죠. 됐나요? 자, 다시. 신탁은 종류가 4개가 있어. 자, 신탁 종류 4개 있거든. 무슨 신탁? 토지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다음 중 신탁의 종류가 아닌 것 찾아라. 낼 수 있어요. 나온 적은 없지만 낼 수 있다. 4개잖아. 이상 한 개 집어넣으면 안 돼. 토지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은 개발신탁, 담보신탁은 대출.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참고로요. 이 담보신탁은 왜 이런 걸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담보대출은 어떻게 받습니까? 땅 주인이 은행에 가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죠. 간단하게,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홍길동이가 은행에 가서 토지를 담보로 하고 1억을 대출 받았어요. 홍길동이. 근데 좀 홍길동이 돈이 또 필요해.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있잖아. 야, 친구야, 내 토지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한 5천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한 친구니까. 그래, 뭐 알겠다. 토지 담보로 하고 5천만 원 빌려줄게. 빌려줬어요. 또 홍길동이 딴 데 가가지고요. 한 1,0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토지 내가 담보로 제공할게. 1순위 은행, 2순위 친구 A, 3순위 친구 B야. 이렇게 토지에 딱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 2번한테 돈을 안 갚네. 홍길동이가. 그럼 친구 2번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열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은행은 갑자기 말은 경매가 왜 들어오냐 이게 지금. 이자 잘 내고 있는데 홍길동이가. 그럼 은행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은행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홍길동 보고 이 소유권 신탁회사에 넘기시고요. 정서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대출해 드릴게요. 이렇게 대출하는 게 담보신탁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대출이 나갔잖아요. 그럼 홍길동이가 다른 데 가가지고 이 토지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릴 수 있어, 없어? 없죠.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있으니까. 그렇죠. 은행은 굉장히 깔끔하죠. 어찌 보면. 은행이 선호하죠. 은행은 선호하는데 땅 주인이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담보신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좋아하지. 수수료도 싸. 대출 수수료도 싸. 담보대출보다, 일반 담보대출보다. 담보신탁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민간개발, 수탁과 신탁까지 봤고요. 넘깁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컨소시엄 방식이라고 있죠. 네. 컨소시엄 방식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사우디 뭐 왕자 만수르가 아니지. 살라만인지 살로만인지 뭐 햄 이름 비싼 사람 왔다 갔죠. 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50억인지 40억인지 뭐 40조 뭐 MOU를 만들고 왔다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공사를 하러 간다 해봅시다. 그럼 근데 이 공사 너무 대규모 공사라서 삼성, LG, 현대, SK 이 4개 그룹이 팀을 짜가지고 회사가 모였단 말이에요. 회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 그래 볼게요. 4개 법인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법인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런 걸 컨소시엄이라 그래요. 컨소시엄. 왜냐면 따로따로 오잖아.
그러면은 일을 맡기는 사람이 얘하고도 계약해야 되고 얘하고도 계약해야 되고 속 시끄러워요. 그냥 야 한 팀으로 그냥 같이 한 방에 계약 끝내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없는 기술을 LG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LG가 없는 기술을 또 현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팀이 돼버리면 그런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컨소시엄 개발하는 경우는 첫 번째 소규모일까 대규모일까? 대규모 개발일 때. 그리고 상호 기술 보완이 필요할 때. 그때는 컨소시엄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봐서는 사우디에 들어갈 때 아마 컨소시엄을 짜서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한번 봐봐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뭐 뛰어난 나라다 보니까 사우디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 세계 국력 순위 제가 6등인가? 일본이 8등이죠. 근데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죠. 따라잡았잖아. 그리고 이번에 뭐 한일절, 3일절입니까? 뭐 대통령 축사 때문에 뭐 말이 많던데. 물론 뭐 사람들 의견이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제 이겼다는 얘기죠. 너무 피해의식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야 같이 가자는 거지 이제. 옛날에 일본이 우리는 이제 너희를 이겼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피해의식에 빠져있지 않다. 이제 파트너다. 이런 저는 느낌으로 봤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지. 하지만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는 또 사과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그러면 국력이 뛰어나다고 이제는. 우리나라 못하는 거 없잖아요. 야, 너 해저턴을 만들 줄 아냐? 그럼 뚫지 해저턴을. 100층짜리 건물 지을 줄 아냐? 콜이야 콜. 바로 지을 수 있어. 전기차. 우리나라 전기차 지금 앞으로 이제 세계 최강이 될 겁니다. 전기차 그 전자제품 아닙니까 그거? 전기차 전자제품이잖아. 우리나라 전자제품 세계 최고잖아. 아니 애들 우리 장난감 차 있죠 전기차. 그거 키우면 차잖아. 애들 차는 이만한 거 키우면 차 되는 거 아니에요? 휘발유차는 내연기관은 우리나라 좀 딸려요. 독일 애들한테 잘 못 이기거든. 걔들은 옛날부터 전쟁 치른다고 탱크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이런 애들 걔들은 1910년, 20년대 벌써 비행기 띄우는 나라 아닙니까? 만들어가지고. 잠수함 만들고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하고 이제 우리 내연기관 싸우면 못 이기죠. 근데 이제 전자제품이잖아. 그거는 우리가 훨씬 잘 만들어. 배터리 이런 거 잘 만든다. 전자제품은 뭐가 중요해요?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세계 최강이잖아요. 배터리 잘 만들지. 반도체 만들 줄 아냐? 그럼 우리 전문 분야지. 다리는, 다리도 잘 만들어, 우리. 노래는 잘 부르지. 노래도 잘하지. 드라마 잘 만드냐? 드라마도 잘 만들지.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앞으로 이제 세계 제패할 날이 머지 않았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살로만이 선택 잘했지. 그리고 우리나라 왔다가 야 일본 갈 필요 없다. 그냥 바로 집에 가자 이제 해가지고 바로 간 거 아닙니까? 자, 컨소시엄 개발이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개발일 때 법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양가를 이번에 대규모라고 있네요. 그 뒤에 보니까 기술 보안 있네요. 그래서 그 줄치입니다. 대규모 줄치고 법인 간 줄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법인 간 나오면 컨소시엄이야. 법인 간 그러면 컨소시엄이라고. 그리고 컨소시엄은 소규모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컨소시엄은 여러 회사들이 모였다 그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단점이 있어요. 사업이 느려요.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3번입니다. 사업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줄치세요. 그리고 책임 회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이해관계자 많다 보면.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민간 자본 유치 방식입니다. 최근에 시험에 많이 냅니다. 민간 자본 유치. 이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은 우리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있어요.
SOC라 그러죠. 뭐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교량, 다리, 터널, 뭐 학교, 뭐 도서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도로, 교량, 터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재적 성격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국가가 만들어줘요. 국가가. 근데 국가가 저런 걸 다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저걸 짓겠다는 거예요. 현대나 뭐 삼성 이런 대기업들에게 너희가 좀 이거 좀 지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간이 저걸 지어줬을 때는 공짜로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지어준 것들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까? 비용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이익도 받아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회수할까?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민간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또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다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 정부에. 일반적으로. 막 여러분, 도로나 교량이나 터널을 개인이 소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지. 야, 오늘 기분 나쁘다, 나 오늘. 야, 터널 막아라. 뭐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죠? 이런 국가 기관 산업을 민간에게 자꾸 오픈하면 단점이 있다니까. 한전이 만약에 100% 민영화돼 버려서 쳐보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전 주식을 갖고 있다 그래 보세요. 야, 전기 끊어. 그럼 끊어야 되겠지, 뭐.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 기관 산업은 국가가 다 소유했잖아요. 철도, 전기, 수도.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위상이 올라가고, 이제 국가가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오픈을 시키고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다고요. 삼성이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아니죠. 삼성의 주주들이 대부분 다 외국 애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호시탐탐 삼성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죠. 맞아요? 항상 이재용이나 삼성 대주주들은 항상 그게 제일 걱정거리죠. 대기업 주주들, 대기업 오너들은 제일 먼저 핸드폰 많이 팔리는 거 그건 둘째야. 오늘 내 주식 누가 더 많이 뺏겼냐? 이게 제일 관심사죠. 왜? 경영권과 직결되니까.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SOC도 소유권을 일단 정부에게 이전해 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뭘 보느냐? 그럼 지었잖아. 그럼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비용을 회수하느냐? 비용을 회수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느냐? 아니면 이거는 시설 자체가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비용을 회수하느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방식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에는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렵진 않아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BTOL. 영어지만 뭐 영어라고 하기도 쑥스러워요.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고요. 자, B가 뭐냐면 빌드의 약자, 빌드. 빌딩 할 때 그 빌드. 건설. 준공을 의미해요. 민간이 건설 준공한다고요. 그리고 T가 뭐냐면 트랜스퍼의 약자예요. 정부에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이전, 귀속시킵니다. 이전, 귀속. 자, O는 오퍼레이터의 약자입니다. 운영권을 얘기합니다. 운영권. 자, L은 리스의 약자입니다. 임대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은요, BTO 방식이 있고요, BOT 방식이 있고요, BTL 방식이 있고요, BLT 방식이 있고요, BOO 방식이 있어요.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복잡해요. 그러니까 BTO 방식이 뭔지 한번 이거를 외워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BTO 방식 볼게요. 자, BTO 방식은요. 자, 울산에 지금 저기 어디지? 방어진에서 장생부까지 다리 났다면서. 울산대교.
뭐 제가 무슨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BTO 방식이라 그래 볼게요. 만약에 그게 그럼 BTO 방식은 B 건설했다고요. 다리 지었다고요. 건설 준공했다고요. 그리고는 울산시에 소유권 이전했다고요. 울산시에 소유권을 넘겨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민간이 운영권을 갖고 와요. 30년 운영권. 그러면 이제 다리 끄트머리에다 뭘 설치한다? 이제 박스 설치하고 다리 지나다닐 때마다 돈 거두겠다는 거죠. 이게 BTO. 순서대로 하면 돼, 그냥. 지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럼 BOT는 뭐겠어요? 건설하고, 운영해서, 아니, 소유권 안 넘겨줘. 운영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간 비용 다 회수하고 넘겨줄게. 이게 BOT죠.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책을 한번 봐봐요. 395페이지에 양가로 1번 있죠? 그러면 BTO라는 걸 모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에 이걸 BTO인지를 모르고 한번 읽어보는 거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준공이란 말이 나오잖아. 준공 동그라미하고 준공은 뭔데? B. 해당 시설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지 기속이란 말 나왔잖아요. 기속은 뭔데요? T. 그리고 관리 운영권 나왔잖아. 그럼 이게 무슨 방식인데? BTO. 이게 BTO 방식이라고요. 이게 뭐가 어려워?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면 BTL은 뭐냐? BTL. 자, BTL은 준공했죠? 그죠? 소유권 넘겨요. 그리고 나서 임대차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BTL부터 좀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3번도 양가로 3번 BTL이죠. 그럼 그것도 BTL을 지우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사시설을 짓고, 뭐 짓고라는 게 뭐, 우리 시험은 짓고 이런 말 잘 안 써. 준공 이런 말 해줘요. 그럼 짓고가 준공이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B. 그리고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돼 있죠? 이전 뭔데요? T. 자, 그리고 그 뒤에 임대라는 말 나오죠? 임대 L이 되겠네요. 조금 설명이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하면. 자, 그럼 BTL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BTL 방식은 왜 하느냐?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느냐? 자, BTO는요, 돈이 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이 BTO 방식은 민간이 이 비용을 이 시설의 운영권을 가지고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때, 그런 시설들은 무슨 방식을 한다? BTO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도서관을 만약에 BTO 방식으로 한다 그래 봅시다. 그럼 지어가지고 소유권 넘겨줬어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권 갖고 왔어. 도서관 운영에서 돈을 어떻게 받겠다는 얘기야. 그죠? 들어간 돈을 운영을 해서 회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런 시설들은 BTL로 합니다. 그럼 BTL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지었죠? 소유권 넘겨줘. 그리고 나서 운영권 갖고 와. 그리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울산시와. 그러면 울산시는 도서관에 사람이 있든 없든 나한테 뭘 줘야 돼? 임대료 줘야 돼. 임대료. 그게 BTL 방식이에요. 그래서 BTL 방식은 돈이 되는 시설, 돈이 안 되는 시설. 돈이 안 되는 시설은 BTL. 이거를 직접 운영해가지고 돈이 되는 시설은 BTO, BOT를 합니다. 됐나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BTL 방식인데 여기 BTL 방식이란 이렇게 쭉 적어 놓고 뭐가 막 나와 이렇게 길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BTL이 맨 뒤에 있죠. 그죠? 그럼 끄트머리를 딱 봐. 그럼 여기 임대차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X지. 맞아요? 자, BTO 방식이라 그랬는데 끄트머리에 보니까 임대차가 있어. 그럼 이 지문은 틀리겠죠? 그렇게 찾으면 돼요. 뭐 지금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B가 뭔지, T가 뭔지, O가 뭔지, L이 뭔지는 알아야 안 되겠어요.
뭐 이것만 알면 되죠. 이거 알고 그냥 읽으면 돼요. 간단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면 고맙다. 만약에 시험 지문이 1번 BTO 방식이란 지문 5개가 나왔죠. 이거 다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 엄청 걸려요. 다 읽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풀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딱딱딱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 BOO 한번 볼게요. BOO는 T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근에 나오는 방식이거든. 근데 최근에는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 안 하고 민간이 소유권 자체를 같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급한 시설이라든지 민간이 잘 안 지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건 너가 지어라. 너가 다 해. 하지만 그게 도로가 꼭 필요하단 말이야. 응? 뭐 북한산을 뚫는다든지 엄청나게 어려운 공사, 민간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난공사 같은 경우는 메리트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건 도로 너가 해. 너가 하고 운영도 너가 하고 소유도 해라. 그 대신 좀 공사는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BOO는 소유권 이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T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39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보세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가 민간이거든요. 해당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부에게 이전 귀속이란 말이 없잖아요. BO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만 쉬었다가 또 계속 할게요.